예, 2025년 2월 28일 음력으로는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7시 한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하고 싶었던 그 부분은 환국문명학술은 332번째 아메리카 대조선 첫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조선은 샤먼 제국의 삼지 제도가 북미로 옮겨간 이후에 대한 제국으로 이 환구단을 통해서 부활하고자 한 국가이다 이거죠. 나라이다 이거죠. 국가이다. 결국은 미일 동맹 카스라 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카스라의 일본 수상하고 테프트의 미 국무장관하고 의해서 밀약에 의해 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 그런 식민지가 되었다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해야 되는 부분은 삼지 제도와 이제 전제 왕권 국가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시조선하고 대한제국하고는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또 황구단을 설치해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와 이시조선의 나라에서 사직단을 운영했던 것과는 또 구분해야 되고요. 이 황구단을 설치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뜻은 조선, 한이라고 불려지는 삼한제도의 기본적인 삼지제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사직단을 운영했다는 것은 이시조선을 뜻받들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조 때 이 황구단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요. 태조 그 다음에 문종, 그 다음에 태종, 다음에 이제 세조 때 와서 이제 이 황구단을 설치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시조선으로서 사직단을 받들다가 대한제국 때 고종 때 이제 이 황구단을 다시 설치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죠.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상세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미국과 일본이 카스라 테프트 조약에 의한 밀약으로서 숨겨서 조선을 먹어버렸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 대한제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조선, 환이라 부르는 우리의 황국가의 환인, 환웅, 당궁으로 이어지는, 또 하은주로 이어지는, 또 주나라 때가 또 분리되어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또 분리되죠. 이렇게 왕권 국가가 되었다가 다시 삼지 제도로 바뀌고 하는 이런
반복을 이제 이어왔던 것이 이제 우리 이 한국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이 한국문명학술원의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첫 번째 강의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시대와 천축강력 천축 그 환인 시대 때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다대륙 순다환인 시대 때 적도에 살 때와 그 다음에 북방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그 살 때 천축강력에 살 때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장 또 이 고대사, 상고사, 상상고사, 그 다음에 태고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수렵, 채집, 의료, 자연농법. 그러니까 우리가 무제국이라고 하면 계급이 분화되지 않았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계급이 분화되지 않았다는 뜻은 수렵, 채집, 의료, 자연농법을 하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마지막 3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렵, 채집, 의료, 자연농법을 하고 있는 부족이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위해서는 그 부족이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자들은 채집을 하고요. 채집을 한다는 뜻은 고구마나 감자 같은 이런 그 뿌리 작물을 캐서 이제 먹게 된다는 뜻이고, 강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으로 자라고 있는 그 농법, 농사에 부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훑어와서 이제 먹고 있는 시기를 수렵, 채집, 의료, 자연농법의 시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74,000에서 약 35,000년 전까지를 그 시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북방으로 이제 이동하게 됐는데, 주 목적은 이제 사냥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북방에 이제 올라가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되었던 것이, 그게 이제 천문학이라든지 연금술이라든지 풍수지리, 그 다음에 수로를 이용한 이제 농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사냥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다대륙 순다환인 시대 때는 수렵, 채집, 의료, 자연농법을 하던 시대로서 무제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계급이 분화되지 않았던 시기를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알아도 나머지들은 모두 다 친구가 되는 그런 사회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북방으로 이제 올라가서 천축강력, 천축환인 시대 때는 이제 사냥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공부가 바로 천문학이라든지 연금술, 그 다음에 풍수지리, 그 다음에 사냥, 그 다음 음악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샤먼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샤먼의 제국. 자, 샤먼의 제국은 바로 천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라고 말하고, 북이 30도에서 60도에 걸쳐져 있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우리가 문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태고사 때부터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인데, 이때의 인류의 두뇌는 이미 현재의 인류와 다를 바가 없고 이들에게 문명이 미개하다고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차별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능력에는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의 시대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무의 시대는 바로 아까 같이 수렵, 채집, 의료, 자연농법을 하던 시대고 계급이 분화되지 않은 시기를 말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속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속에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바로 뭐냐면은 대동사회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오늘날에 이제 말하고 있는 정치와는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플러스 기본질서가 요구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은 이제 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데서부터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 샤먼의 공동체에 바로 무속의 공동체를 결합시키는 과정이 민주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동사회와 기본소득과 기본질서가 요구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역사를 뭐냐면은 반추해서 오늘날의 민주공화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은 대한 제국 때나 삼지 제도의 사회상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민주공화정과도 관계가 있는데,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환인 환웅 당군으로 제는 이어지는 이 삼제 제도로 이제 이어져가 있고, 그 다음에 삼한 제도로 이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나라 하은주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또 주나라로 잠깐 이제 왔다가 다시 이제 분화되는 과정이죠. 삼한제도로 또 분화되는데, 이게 이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또 진나라로 다시 통일되었다가 또 낭랑으로 이어왔다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제 이어지고, 또 마한 진한 변환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로 볼 때, 우리가 삼한시대에서 전제 왕권 국가로 오면서 유교, 불교, 도교, 성교, 기독교, 가톨릭이라는 이런 시대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는 다시 이것이 삼한제도로서 다시 뭐냐면은 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이 한국의 이 문명은 통합이 되었다가 또 다시 삼한제도로 분화되었다가 다시 통합되었다가 분화되었다가 통합되었다가 분화되었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로 되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왕조인 우리 조선만 하더라도 대명조선과 해동조선, 열도조선이 지금 현재 분화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시 뭐냐면은 신라로 통합이 되고 신라는 다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와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궁예에 의해서 태봉으로 통합이 되었다가 태봉에서 다시 이제 고려로 넘어오는 이런 역사적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통합되었다가 다시 뭐냐면 분화되는 시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분화되어 있는 것이죠. 일본, 대한민국, 북한, 몽골 다 이렇게 이제 분화되어 있는 시기고, 또 어느 시기가 가면 다시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방제 통일 형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인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사의 역사의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순다 대륙과 이 마야 대륙에서 있었던 이런 무제국이 대략 7만 4천 년 전에서 3만 5천 년 전까지 일어나는 일인데, 요때를 우리가 상상고사라고 표현하고요. 7만 년 이전에서 10만 년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태고사라고 말한다고 누누이 지금 현재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한국사를 복원하고 사만제도의 연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메리카 대조선이 또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순다 대륙에서 북진해서 이 서해 대평으로 올라왔다가 천축강력으로 가게 됐는데, 요 시기를 우리가 샤먼 제국이라고 말하고, 시기적으로는 약 3만 5천 년에서 1만 2천 년 전에 라는 것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상고사라고 표현하죠. 요 상고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흑요석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흑요석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활을 이용해서 흑요석을 갈아 끼우면서 첨단 이 사냥을 하게 되면서 모리식 사냥에서 타켓 사냥으로서 온누리에 퍼져나갔다는 점. 그래서 2만 년 전에서부터 1만 2천 년 마지막 빙하기가 되기까지 이 시기에 전 세계로 온누리에 흑요석을 장착한 활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때 바로 계급이 이제 분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샤먼 제국을 다른 말로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연금술과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가 음악예술, 사냥이 같이 이렇게 공부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일명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라고 하고, 북이 30도에서 60도에 걸쳐 있는 문명을 말하고, 추나 추동 문명을 말하고, 여기에 대한 역사서가 바로 우리가 춘추라는 역사서가 있죠. 노나라의 12제후국에 대한 역사를 우리 공자 선생이 정리를 하였죠. 요 시기에 있는 문화적인 역사, 여기 바로 시경, 서경과 관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참고할 부분은 3만 5천 년에 시작해서 미주의 지금 멕시코의 마야 문명이 이제 잉태하게 되고요. 요때 이제 가장 큰 특질이, 그 다음에 2만 5천 년, 2만 4천 년 정도 돼서 북방으로 올라갔던 천축강력의 사냥꾼들이 북미 서구 유럽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고, 북미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점, 이때 이제 흑요석 혁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 흑요석을 통해서 뭐냐면은 계급주의로 나가게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1만 2천 년 1만 2천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약 3천 년 정도의 뭐냐면은 혼란기를 겪었다가 드디어 뭐냐면은 고대사로 접어든다는 것은, 그래서 고대사로 접어든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연농법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법으로 바뀐다는 것.
그 다음에 청동이 발견되면서 청동을 이용한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이주가 쉬워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고대사의 가장 큰 특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를 이용한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 농사물이 많아지면서 드디어 사만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삼지 세력인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이 분화되어서 소위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 우리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바로 삼한제도가 삼지제도가 허물어지는 재정 일치사에서 재정이 분리되는 사회로, 그 다음에 제사장 계급보다는 군사 계급이 우선하게 되는 시대, 혼란한 시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바로 혼란의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 계급을 뛰어넘는 제후들이 군사 반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가장 우리가 춘추시대 때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의 이제 주나라가 낙양으로 이제 천도한 후부터 우리가 진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이제 이게 분할됐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가 분화되면서 전국 칠웅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이제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나라는 서주에서 서주 시기가 있고 이제 동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화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서 이제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요. 주나라의 서주 시기가 770년에서 403년, 동주 시기가 BC 403년에서 221년까지가 이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이제 진나라에서 주나라에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독립하면서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통일되는 것이죠. 요때 이제 360년 동안의 시기, 약 770년에서 403년 요 시기를 이제 서주 시기라는데, 요때 이제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요때 이제 가장 혼란기가 심했고, 이를 이제 서주 시대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춘추 시대라고 이제 또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전국 시대로 접어드는데, BC 403년에서 221년까지 전국 시대로 접어드는데, 진초제인 한의조라 해가지고 아까 주나라에서 사만제도로 분리됐던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에다가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가 이제 합심해서 전국시대로 이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이제 통일하게 되고, 또 진나라는 나중에 낙랑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이제 3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사만시대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박용 선생님께서는 이걸 삼지제도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때를 우리가 이제 서주시대라고 말하고, 약 360년 정도인데 아까 BC 770년에서 403년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동주시대를 열었던 BC 403년에서 221년까지 이 시대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하고, 진초제인 한의조 이렇게 이제 7나라가 다투다가 진나라가 진시황이 이제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시황이 분수경유를 했던 것은 공자가 주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떠받들면서 주나라가 다시 삼국으로 분리되는 분리되는 이것을 이제 물어서 분수경유를 했다는 것이죠. 즉 그 진나라의 진시황이 표현하기를 천하일가를 분열한 이유를 들어서 천하일가를 분열한 이유로서 뭐냐면은 이 진시황이 공자의 그 유교 서적들을 우리가 분수경유했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나라가 다시 하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이제 분리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사정으로 볼 때 우리가 대한민국, 몽골, 북한, 일본, 중국 이렇게 이제 나라가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참조를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그 역사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진나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나라 한나라의 이제 또 쟁투를 통해 가지고 한고조가 이제 통일을 하고 또 삼국 시대를 걷죠. 위초고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진나라를 이었던 나라가 바로 이제 낭랑을 거쳐서 다시 이 낭랑이 삼한 마한 진한 변화로 바뀌었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또 3분되었다가 다시 이제 통일 신라로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되었다가 다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로 다시 분화되었다가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태봉으로 다시 뭐냐면은 국려의 태봉으로 우리가 이제 삼한 일통이 되었다가 다시 태봉은 나중에 고려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후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왕건이가 아니라 국려이죠. 그래서 일대 영웅은 두 사람을 뽑는다면 국려하고 왕건이가 그 일대 영웅으로 이제 우리가 뜻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조에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가 원나라 13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원나라가 이제 제국을 제패하면서 이때 많은 조선 유민들이 우리가 이주했다는 것이죠. 어디로 이주했느냐 하면은 바로 북미 조선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은나라 때 BC 10세기 때도 이주를 하였고요. 그다음 부여가 망했던 AD 4세기 또 뭐냐면 이주를 하였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고구려가 망하면서 7세기도 이주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발해가 망했던 10세기도 이주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고려조에 들어와서 이 몽고의 침입 때도 우리 유민들이 많이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이 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북미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대한제국 이후에 식민지 시대 때 우리의 또 역사를 부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 관점으로 보는
사만제도와 삼지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역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써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는 태봉 때 이제 통일이 되었다고 했고, 태봉을 세웠던 사람은 바로 궁예고요. 궁예의 이제 신하가 바로 이제 왕건이고, 왕건이 때 와서 이제 고려로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고려 때는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려 유민들이 많은 유민들이 뭐냐면 조선 유민들이죠. 유민들이 북미 조선으로 이주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 조선 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흔적이 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기 후기에 있어서의 여기에 남았던 세력들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조선 역사를 이루고 있는 역사가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중요한 그 관료들은 이 북미로 이주하였고요. 여기에 남아 있었던 또 유민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민들이 여기에 이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제에 들어와서 고려 후기에 원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고려제에는 매우 큰 위기가 봉착하였고, 또 급기야는 고려 말에 가서는 자연재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기근이 와서 결국은 외국의 출몰이라든지 외구들이 노락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홍건적이라 해서 뭐냐면은 화적대들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결국은 불교의 나라인 고려는 결국 뭐냐면 숨통이 끊겨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제 북송에서 남송으로 내려갔던 양쯔강 이남에 내려갔던 남송 시대 때 주자학인 이 이제 번성하였고, 이때 이제 불교의 반기를 들고 나타난 이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제 이 성리학인데요. 이 남송의 이 주자가 바로 이 성리학을 이 조선조에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강남에 이 강남 농법을 배워서 강남 농법을 배워서 뭐냐면은 개혁을 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연말선초에 있어서의 우리가 대학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몽주라든지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때에 영웅이 바로 정도전, 정몽주, 그 다음에 최영, 이성계, 이렇게 4대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많은 유민들이 이제 북미로 이주하였고, 이때에 이제 나타난 삼지 세력, 이 바로 뭐냐, 사만 세력이 바로 대명조선이 언제 때 만들어지냐면 그 명나라죠. 명나라가 1368년도에 이제 대명조선이 세워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동조선이 1392년이 이어지고, 이제 일본에 이제 열도조선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은 지금의 이제 우리 조선반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이주해서 북미에 세워진 지금 현재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뭐냐면은 삼지 세력이 주 세력권이 이주하였던 것이고,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세력들은 그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메리카 대조선의 이름으로 뭐냐면 책을 내신 박인서 선생님께서는 삼한제도, 삼지제도가 모두 다 상고사, 상상고사부터 모두 다 그다음 문성서 선생님까지 모두 다 뭐냐면은 삼한제도가 북미에서 일어났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삼지제도, 삼한제도는 북위 30도에서 60도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자연재해나 기근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외세 침입이 강할 때는 이주하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 대조선이라고 부르는 미주조선은 바로 이 이주한 세력들이 세웠던 나라인데요. 이 나라 이때에 이제 대명조선의 나라를 세웠던 시기가 1368년, 해동조선의 392년,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이제 열도조선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지제도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황구단을 설치하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태조 때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고요. 세종 때까지도 하지 못했다가 세조 때에 와서 드디어 뭐냐면은 황구단을 만들어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삼지제도를 뜻받들었고, 그 이후에 주도권이 대명으로 넘어가서 명나라로 넘어가서 이시조선이라는 전제 왕권 국가로서 뭐냐면 이어오다가 나중에 1893년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다시 부활을 했다가 나중에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제 제가 이런 각도에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에 오늘 저녁에 제가 적었던 요 글을 마치고 제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요 부분들인데, 자,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요 부분들이죠. 요거를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이게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뭐냐면 아메리카 대조선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도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자, 고려가 전 세계에 알려진 시기는 우리가 고려 왕조 시기인데요. 고려는 태봉에서 이어졌다고 제가 앞 시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세계 제국의 원나라가 팽창하면서 송나라가 남송으로 이제 양쯔강 이남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강남 농법을 이제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농산물에 대한 잉여 생산물이 매우 뛰어나하고, 또 이때에 불교의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주자 선생이 바로 이 성리학을 주작을 만들면서 철학적으로도 매우 번성하게 됐는데, 이때 이 남송 시대 때 세계의 부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이때 이제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바로 이제 이 남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시기에 고려는 매우 뭐냐면 원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때인데 결국은 무너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때고, 결국 불교의 나라는 고려는 자체 개혁의 한계가 있었고, 온 세계는 외구와 홍건적인 안으로 골머리가 아팠으며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조선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조선이 세워진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한반도에서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미주 대륙에
이 조선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미주 대륙에 두 조선이 건국이 1392년. 예, 또 미주 대륙에 또 세워진 나라가 대명조선이죠. 1368년이죠. 이 혼란한 시기에 대명조선이 먼저 세워졌죠. 1368년도에. 예, 1368년도에. 자, 그래서 이 황구단, 하늘의 제사지는 그 황제 역할을 뭐냐면은 대명조선이 하다가 세조 때 잠깐 황구단을 세워서 그 황제 역할을 했다가 다시 이시조선으로 내려앉고 나중에 고종 때 나라가 망할 즈음에 뭐냐면은 다시 황구단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샤먼 제도로 나아갔다는 거. 이때 삼지 세력 샤먼 제국은 신대륙 북미 조선에서 이주하였다. 이때 이제 신대륙 북미 조선에 이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신대륙이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또 알아야 되겠는데요. 서양의 대황해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가장 그 대명조선의 정화에 우리가 6차에 걸쳐서 7차에 거쳐서 세계 대황해 시대를 그래서 이걸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서양의 대황해 시대, 그 다음에 정화의 7차 원정, 요거와 서양의 대황해 시대,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요 시기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기존의 이제 왕과 귀족에 소외되었던 세력, 요 시민계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세계의 주도권을 바꾸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왕과 귀족의 기득권에 저항해서 소외되었던 세력들이 바로 서양의 대황해 시대를 열었고, 또 정화의 7차의 원정을 거쳐서 세계에 이 황해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공화정을 만드는 시민계급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이탈리아, 영국에서 산업혁명과 함께 시민계급의 공화정이 왕정 귀족과 대립되는 의회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대통령제로 독립선언을 하고 대한조선은 1905년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되면서 계속해서 미주의 조선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은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련공산, 여기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갈래로 뭐냐면은 이 분화되었는데, 소련 공산주의 학파, 친미 기독교 학파, 친중 세국 학파, 친일 그 다음에 개화파, 자주민족주의 학파, 이렇게 5개 그룹이 뭐냐면은 각자의 노선에 따라 가지고 이 방식으로 독립투쟁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19년 3월 1일 고종이 죽으면서 대대적으로 조선 민중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되었던 거라는 것이죠. 이때 조선사 편수회 중심의 친일 사학자가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서에 조작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그 안동에 지금 이제 박물관에, 유교 박물관에 있는 판본이 이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고려 8만 대장 이상으로 뭐냐면은 그 판본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지제도 샤먼 제국은 온누리 어디에서나 농경 국가에서는 다 적용되는 일인데, 내가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무당주의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고 조선 한의 나라로 삼한시대를 우리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조선 유민은 통일신라 이후 후백제, 고구려, 태봉, 고려로 이어졌고 신라가 고려가 되었다는 것이죠. 태봉이 이제 신라, 그 다음에 태봉, 그 다음에 고려가 되었던 것이죠. 자, 송나라는 농경국가였기 때문에 남송의 양쯔강 이남에서 대대적인 부가 촉촉이 되었고요. 그러나 고려는 원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사지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지경에. 그래서 이 무인 정권이 들어서고 막 혼란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제 원이 물러나면서 고려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미 역량 부족의 한계에 부딪혔고, 고려를 말하는 건 이로 인해서 조선이 세워졌는데 대명조선이 1368년도에, 해동조선이 1392년도에 열도조선이 이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 조선반도는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호족들의 삼지제도가 작용되는 나라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제도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백제의 제도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왕조가 북미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미로 이주한 세력과 그 다음에 대륙 조선, 지금 이제 중공 땅에 중국에 퍼져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명체 국가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까지 이제 우리가 그래 했다는 겁니다. 미주조선, 아메리카 조선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이념적인 유교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성리학의 나라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성현의 나라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계급주의 노예제가 있었던 나라가 이제 이 미주의 아메리카 대손이라고 불리는 미주에 있었던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인 것이죠. 1896년도 갑오기옥 때 이제 이 노예제가 폐지되었는데요. 조선은 나중에 대한제국, 삼원제국이 되었고, 대한제국은 삼원제국에서 삼지제도, 삼한제도, 군사력을 갖지 못한 제사장 계급으로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이제 채굴권, 금강 채굴권 같은 이런 권한이 이제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북조선은 삼지제도의 제사장 계급의 권위로 자본은 넘쳐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 조선 후기에 1800년에서 1860년에 걸쳐서 세도 정치가 들어서면서 세도 정치하에서 세계의 중심은 조선, 세계의 중심 열강은 이제 중심 조선은 열강에 이제 초토화되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조선제국의 삼원제국의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북이 이제 지금 현재 분단이 되고 오늘날에 이제 많은 북미 조선에 있었던 그 왕족과 중국에 있었던 조선, 대명조선의 왕과 귀족과 그 다음에 조선반도에 있었던 왕과 귀족이 결합해서 오늘날의 조선반도, 한반도에 지금 몰려 살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것은 바로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고려시대 때 많은 우리 유민들이 뭐냐면은
북미로 이주하였고, 그 이주한 세력이 바로 북미의 이제 주도 세력이 되어서 나라를 만들었고, 그때에 바로 뭐냐면은 이 조선 삼지 세력, 삼한 세력들이 대명조선, 그 다음에 해동조선, 열도조선,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유구,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영국, 불란서, 많은 나라들이, 에스파니아, 뭐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북미와 뭐냐면은 마야 문명권의 이 멕시코만에서 근 500년 동안 각축장을 벌였던 그 시기를 우리는 신대륙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그 신대륙의 주도 세력이었던 삼지제도, 삼한제도의 제사장 계급이었던 조선이 결국 망하면서 마지막 삼지제도인 샤먼 제국인 대한제국을 통해서 부활을 꿈꾸다가 결국 미국의 국무장관 태프트와 일본 수상 카스러와의 밀약에 의해 가지고 결국 분해되는, 공중 분해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조선이 망하게 되고, 조선이 망하는 땅을 지금 현재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지금 현재 조선반도는 열도조선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일본이 먹게 되는 그런 입장에 이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일 병합이고요. 그 한일 병합 이후에 한 9년 정도의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1919년도에 3월 1일 날 기미 독립운동으로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죽으면서 나라를 되찾고자 했으나 결국은 또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45년도에 우리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또 소련의 개입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삼지제도, 삼한제도의 조선 역사, 한의 역사, 그 다음에 환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우리가 샤먼의 제국이 왜 부활해야 되는가? 샤먼의 제국은 무당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지제도, 삼한제도를 부활해서 다시 우리가 그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보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민주공화정을 이끌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강의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부분에 이 부분도 나 역시도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아메리카 대조선 박인수 선생님, 문성석 선생님, 한불 선생님, 또 이런 그 연구진들의 노력과 함께 저 역시 이것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오늘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